안녕하세요, 여러분. 뇌 어깨 통증 완치 설명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어깨 주사 제대로 알고 맞자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주사를 하면 환자분들 반응이 좀 양극단으로 나뉠 수 있죠. 자,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 주사 한 번 맞고 몇 달간 아프던 게 싹 나았어요. 아니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뤘는데 주사 맞고 편안하게 잤어요. 아니면 물리치료보다 효과가 더 빨라요. 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자, 부정적인 반응도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이 주사가 뼈 주사라던데 맞으면 뼈가 녹는 건가요?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주사를 계속 맞으면 힘줄이 약해진다고 들었는데 맞아도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요 분명한 해답을 얻고 주사 치료에 대해서 걱정 없이 치료를 잘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가 스테로이드 주사의 핵심 원리, 두 번째는 재생 주사의 치료법, 세 번째는 그럼 나에게 맞는 주사 치료법은 어떻게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은 치료 이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뼈 주사, 스테로이드라는 주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이제 뼈 주사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이제 스테로이드는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 그래서 뼈 녹이는 주사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진짜 뼈가 녹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적으로 맞다 보면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뼈를 녹인다. 뭐 골괴사.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는 분 중에 고관절에 또 골괴사가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뼈 녹이는 주사라고 좀 와전이 되고 오해가 돼서 좀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치료를 할 때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설명드리거든요. 치료하면 보통 뭐 짧게는 한 달 아니면 두세 달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또 환자분들은 또 바쁘고 또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테로이드를 한 번 맞으면 또 통증이 또 확 좋아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주사를 어떻게 보면 좀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런 통증을 좀 빨리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중독이라기보다는 자꾸 그런 통증의 호전을 빨리 기대하다 보니까 자꾸 스테로이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으면 힘줄이 끊어진다. 맞는 걸까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힘줄이 끊어진다라기보다는 자꾸 과하게 쓰시고 여러 번 오남용을 하게 되면 힘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자꾸 주사를 맞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인제 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힘을 딱 줬는데 갑자기 뭔가 덜컥하면서 이게 뭔가 불안정한 현상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체크해 보면요. 그 주변 인대가 인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만 주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오늘 스테로이드가 어떤 주사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다면 그런 공포심 없이 잘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항염증 물질입니다. 즉 염증을 아주 잘 꺼줘요. 그래서 코티코스테로이드라는 우리 몸의 부신 피질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인체 내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호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세요. 강력한 소방수다. 자, 큰 불이 났는데 일단 불을 끄기 위해서 이 소방수가 강력하게 이제 불을 끄는데 바로 이 스테로이드가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가서 큰 불을 끌 때 즉각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바로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급성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그러면 염증 때문에 발생한 통증을 확 줄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환자분의 통증을 줄여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적으로 이제 드라마틱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불을 꺼야 될까요? 어깨 통증을 예로 든다면 50견. 자, 50견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2단계가 있죠. 2단계에서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밤에도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좀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성 건염. 자, 화학적 종기라고도 한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도 안 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정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급성 염증이 있을 때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 불편할 때 똑같죠, 그죠? 자, 진단명이 다르지만 야간통도 심하고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가지고 급한 불을 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많이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스테로이드 주사의 오남용의 위험성은 잘못된 사용입니다. 자, 뭐냐면 그냥 특별한 진단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통증은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심해서 너무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좀 참을 만한데 좀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스테로이드가 오남용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리고 과한 빈도. 보통 뭐 1, 2주 간격으로 막 계속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보통 의사들은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자주 놓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 다니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병원 가서 맞고 처음 갔으니까 환자분이 얘기를 안 하면 의사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 맞았어요? 묻는데 그냥 맞지 않았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자꾸 맞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하게 맞을 수 있겠죠. 여러 번 빈도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옆집에서 누가 맞았더니 누가 뭐 이렇게 맞았더니 좋다더라. 저도 그 주사 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다면 자꾸 이제 과하게 오남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하게 쓰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첫 번째가 힘줄이 연골이 약해집니다. 자, 과하게 쓰면 오히려 힘줄이 점점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깨 힘줄도 과하게 쓰면 힘줄이 약해져요. 그리고 무릎 관절에도 무릎 안에 연골 주사처럼 스테로이드 같이 쓰면 연골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통증을 조절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 시 무릎 연골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 뭐 방아쇠 주지 다 마찬가지. 건초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든 힘줄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하게 된다면 힘줄 아니면 인대가 점점 손상이 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힘줄,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피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득결호뱅, 건초염이 있거든요. 건초염이나 아니면 득결호뱅 아니면 뭐 방아쇠 주지, 특히 이제 테니스 엘보 이런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바로 피부가 되게 얇잖아요.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맞게 되면 어떻게 변한 거 뭐냐면 하얀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제 치료하려고 딱 봤는데 여기 손목에 아니면 손바닥에 아니면 팔꿈치에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 색깔이. 근데 환자분들 잘 모르세요. 그냥 뭐 좀 뭐가 주사 맞고 좀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다 보면 거기가 하얀 색깔로 변합니다. 피부가. 그러면 딱 보면 환자분이 스테로이드 좀 맞으셨구나. 얘기를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방 조직이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피부가 하얗게 변성이 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 되면 서서히 이제 돌아오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면역 반응을 억제시켜요. 그래서 자꾸 맞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이 돼 버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 나이가 많으신 경우에는 자꾸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자꾸 많이 맞다 보면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 그래서 얼굴이 달덩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도 났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다 보니까 얼굴이 점점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사용, 과한 빈도, 자기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자꾸 받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전하게 맞는 방법.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칙만 지키면 안전하게 맞을 수 있죠. 자, 먼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진단 없이 그냥 아프니까 뭐 스테로이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정말 좋은 약이긴 하지만 과하게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깨 같은 경우입니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가지고 정확하게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어깨는 그냥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뼈와 힘줄 사이에 있는 견봉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초음파를 이용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다 초음파를 보는 건 아닙니다. 관절 안에 주사를 할 때는 저는 사실 초음파는 쓰진 않지만 손파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 지식을 가지고 주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든 아니면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병변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위를 벗어나면 힘줄이나 다른 조직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힘줄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정 용량, 적정 횟수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어깨나 손목, 그다음 손가락 이런 부위에는 그냥 통증이 있을 때 한 번 정도 놔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맞고 청 힘들 때는 몇 개월 뒤에 한 번 정도 더.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라고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거든요. 허리랑 목 디스크 있는 경우에는 한 1, 2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까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간격을 띄워서 한 6개월 뒤에 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깨, 팔꿈치, 손목, 손 이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맞는다.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뒤에 또 한 번 더 고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고려한다 생각하시고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있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 번, 한 6개월 뒤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맞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용량을 맞으신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작용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누가 좋다더라 해서 선생님 그 주사를 좀 놔주세요. 저는 뭐 내일 반드시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꼭 맞고 싶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스테로이드도 적절하게 쓴다면 여러분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여러분의 질병을 좀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자, 그다음에 재생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재생주사. 스테로이드는 그러니까 소방수라 그랬죠? 급한 불을 껐어요. 그런데 급한 불만 끄면 안 되고 이제는 손상된 조직들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생주사입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재건하고 강화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약해진 힘줄이나 인대를 좀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생주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생주사가 있는데 프롤로 주사, 증식치료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두 번째는 PDRN 주사, DNA 주사. 그다음 세 번째는 콜라겐 주사. 자,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주사가 어떤 것인지 언제 맞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프롤로 주사, 증식 치료입니다. 프롤로 하니까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프롤로 주사는 이제 약해진 힘줄연인데 특정 자극 물질을 넣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세포를 이렇게 오게 해서 조직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주사를 해요. 그 주사에 어떤 물질이 들었냐면 자극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져서 다쳤을 때 우리가 상처가 생겼죠. 자,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죠?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빨리 공급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로 주사, 증식 주사는 오히려 조직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우리 몸은 반응을 하죠. 손상이 됐네? 그럼 어떻게 하죠? 상처가 났다고 착각을 해서 여러 가지 혈관도 만들어지고 좋은 세포들이 와서 그 해당 부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섬유 아세포, 콜라겐 등이 형성이 되면서 조직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주사 증식 치료는 우리 몸에 상처를 낸다. 그래서 우리 몸이 손상된 조직이 여러 가지 세포나 혈관을 통해서 그 조직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거는 치료할 수 있냐면 어깨에서는 어깨가 좀 불안정할 때, 아니면 반복적 사용으로 인대가 약할 때, 아니면 만성적인 회전근개 건증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건염이 있고 건증이 있는데요. 힘줄 문제가 생길 때는 힘줄에 염증이 있다. 염증이 생긴 거는 건증, 그리고 건염이라고 그러고요. 건증은 뭐냐면 힘줄 자체가 약해진 거예요. 퇴행성 변화 때문에. 그래서 염증은 건염이 있을 때는 이제 염증을 꺼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염, 항염증 치료를 하는 거고요. 건증은 힘줄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재생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염 치료는 치료 기간이 짧지만 건증 치료는 오래 걸리겠죠. 왜? 집을 지을 때 여러분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부실 공사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재생 치료라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몇 개월 걸립니다. 서서히 좋아지는 치료지 이거를 단기간에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이 플로루 주사는 보통 한 1, 2주 간격으로 보통 3회에서 6회 정도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1, 2주 간격, 1, 2주 간격은 뭐냐면 환자분이 통증, 치료를 좀 견뎌내면, 통증을 좀 견뎌내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통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프롤로 주사 이후에 발생하는 통증을 좀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3회에서 6회 정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PDRN, DNA 주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연어 DNA에서 추출한 특수 성분 PDRN을 어깨에 손상된 힘줄에 넣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프롤로 주사, 증식 주사는 어깨 주변의 인대, 힘줄, 이런 거에 이제 어깨 주변 조직에 주사를 넣는 거라면 이 PDRN 주사는 직접적으로 어디를 넣냐면 힘줄에 넣습니다. 어깨 힘줄에.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연어에서 유래된 DNA 성분이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DNA를 넣으니까 성장 인자를 이제 세포 성장 인자가 이제 잘 증식이 되겠죠. 그러면서 조직의 증식을 더 활성화시키고 촉진할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손상된 조직들을 회복시키는데 이거는 DNA를 넣어서 세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이거는 어깨 힘줄에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콜라겐 주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은 힘줄의 구조물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것도 힘줄에 콜라겐 주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된 힘줄 부위에 콜라겐 주사를 넣음으로써 마치 이런 겁니다. 낡은 밧줄에 끊어진 가닥을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라겐을 직접 넣어서 조직이 빨리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원리는 비슷합니다. 프롤로 주사,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프롤로 주사, 두 번째 PDRN 주사, 세 번째 콜라겐 주사. 원리는 비슷한데 어떠한 성분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넣느냐 요 차이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깨 주사를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즉 염증 반응을 빨리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완화를 빨리 시켜주는 게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석회성 건염, 즉 어깨가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 그리고 50견 2단계일 때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 못 이룰 때,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염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만성적으로 손상된 힘줄이 있거나 어깨가 지속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만성 통증일 때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든지 건증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깨에 프롤로 주사, PDRN 주사, 콜라겐 주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어깨 주변에 있는 힘줄, 인대를 강화시킨다고 말씀드렸었고, PDRN 주사, 콜라겐 주사는 어깨 힘줄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건 주사는 통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고 나면 통증이 착 가라앉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프롤로 주사, PDRN 주사, 콜라겐 주사는 맞고 나면 너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재생 주사는 그래서 치료 간격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일주일에 맞지만 어떤 분은 좀 아프면 2주 간격으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주사는 먼저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따라 급하게 염증을 꺼야 되는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어깨에 손상된 힘줄을 아니면 주위에 있는 힘줄 조직을 재생시켜야 될지 이것을 판단해서 주사는 의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주사 선택의 실제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단계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자, 먼저 진단을 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깨 환자, 어깨가 아파서 오시면 첫 번째 이제 물어보죠. 정말 어깨에 문제가 맞는지 증상을 물어보고 야간통이 있는지 움직일 때 아프신지 그리고 어깨를 움직여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오셨으면 왼쪽 어깨를 먼저 움직여 봐요. 왜냐하면 환자분도 인지를 하시라고. 이게 어깨 문제인지 아닌지를 환자분이 좀 감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왼쪽 어깨를 움직였을 때는 괜찮죠, 당연히. 근데 오른쪽 어깨를 움직였을 때 아프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깨 문제가 아니에요. 목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움직여 봤을 때 왼쪽하고 다르게 오른쪽 어깨는 움직일 때 끝에 가서 아프다거나 아니면 운동 범위가 좁아져 있다거나 등등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일단은 어깨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해서 석회가 있는지 아니면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힘줄에 파열은 없는지 아니면 오십견에 소견은 없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 내린 것 사실 여기 이제 정확하게 요게 먼저 첫 번째 단계겠죠. 자, 그리고 주사는 환자분의 증상을 보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염증, 오십견이나 석회,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염증이 너무 심해서 환자분이 너무 이제 어깨를 부여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낑낑대면서 며칠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이 좀 잘 견디시고, 자, 그리고 잘 따라오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힘줄 자체가 안 좋은 경우에는 프롤루 주사나 PDRN 주사 그리고 콜라겐 주사 이러한 재생 주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주사 치료만으로 어깨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병행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리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 치료,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는 자세입니다. 앉을 때 밀착해서 앉아주시는 요 자세, 거북목, 일자목 자세. 이게 되면 자꾸 누른 하중이 증가하면서 어깨 사이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어깨가 아프다고 또 오세요. 그래서 생활습관 관리는 첫 번째 자세를 앉을 때 이렇게 어깨, 그다음 허리를 밀착해서 앉아주시고 두 번째는 폼롤러를 좀 해주세요. 폼롤러가 통증이 없을 때도 잘 유지하시면 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다음 통증의 호전 여부를 보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주사 치료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주사도 맞지만 주사로만 어깨는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어깨를 좀 더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이렇게 내역서를 보면 신경 차단, 신경 차단. 그래서 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성분명도 보면 국소 마취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경 차단술은 국소 마취제를 이용해서 주사를 하게 되는데 국소 마취하니까 이거 마취제를 이용해서 잠깐 신경을 마취시켜서 마치 이제 우리가 뭘 꼬맬 때 통증을 좀 잠깐 없애주는 것처럼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애줘서 더 이상 통증을 일시적으로만 해결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들 하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름 때문에 조금 오해하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신경 차단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내 신경을 이게 차단, 없애버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또 오해들 하세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그런 치료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일시적으로만 해서 이거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마약처럼 그냥 잠깐 통증만 못 느끼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주는 겁니다. 즉 통증의 신호 전달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조직의 자가 회복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위에 통증이 생겨서 바늘이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찔리면 그 손상 부위에서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뇌로 통증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극이 오면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신경이라는 거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그럼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통증을 더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비정상적인 신호의 어떤 전달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셋해 주는 거예요. 리셋. 그리고 과민해진 이런 신경의 반응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 물질들도 세척이 되면서 통증을 점점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일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통증, 과민해진 신경을 리셋해서 정상적인 신경으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치료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마취시켜서 일시적으로 마취 효과를 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치료할 때 꾸준하게 이제 저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치료하면서 통증 치료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주사 치료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치료 오셔서 저는 주사만 할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어깨는 뼈, 근육, 신경, 인대, 힘줄. 자,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으로 치료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주사만 해서 그러니까 병이 자꾸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되다 보면 어깨 문제가 또 목 디스크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통증이 만성적으로 가다 보면 그 문제만으로 해결도 안 됩니다.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그러니까 처음에 어깨 문제가 생겼다가 나중에는 목 디스크로 가고 디스크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사 치료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주사 치료는 완치는 아니지만 통증 치료를 위해서 견뎌내기 위한 아주 좋은 치료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치료와 또 생활 습관 관리와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병행한다면 우리 몸이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깨 통증에 똑같은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어떤 분은 저분은 저렇게 치료하고 좋아졌다는 나는 왜 똑같이 주사하는데 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컨디션 그리고 회복 능력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왜 그런지 찾아봐야 되고 또 다른 치료로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너무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사 치료가 좀 효과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생활 습관, 내가 평상시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면서 같이 치료한다면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오남용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아플 때 한 번쯤은 고려할 수 있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하신다면 이것 때문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힘줄 인대가 약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 변화도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달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여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사 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사 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주사를 맞고 통증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이제는 뭐 그냥 좋아졌으니까 그냥 이제 병원 안 가야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사 치료 이후에 골든타임. 자, 통증이 감소했을 때 이제는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기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하고 뭐 이런 생활 습관 관리와 스트레칭, 운동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을 잘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치료들을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셔야 어떻게 완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내 몸이 회복되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뭐 괜찮겠지 이제 좀 좋아졌으니까 좀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더 잘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제가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면 어깨가 더 나빠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자, 여기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자, 어, 횟수를 적절하게 맞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남용, 과용, 자꾸 병원 옮겨 다니면서 많이 맞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라는 건 힘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재생주사는 힘줄이나 연골을 재생시켜 주나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완전히 재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재생에 꽂히셔서 자, 이거 하면 이제 평생 치료 안 받고 건강해 지낼 수 있나요? 사실 그런 주사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재생이라는 건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 이후에 일상생활, 생활 습관 관리와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걸 병행하면서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 또 통증이 왔을 때는 또 치료하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통증 치료가 꼭 이렇게 설명드려요. 통증 치료는 당뇨 고혈압과 똑같다. 당뇨 고혈압 완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당뇨 고혈압은 잘 조절, 자, 식습관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좀 하면서 혈당을 잘 체크하고 혈압을 잘 체크하고 하시면 약을 적게 쓰세요. 그런데 생활 습관 관리도 안 되시고 늦게 주무시고 야식을 드시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당하고 혈압이 관리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약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도 평생 관리예요. 한 번 치료받았다고 내가 평생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 고혈압처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내가 더 병원에 적게 가고 통증도 급하게 급성으로 오지 않고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통증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은 그냥 통증만 가리는 치료인가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경차단술은 리셋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소 마취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잠깐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을 다시 한번 리셋해서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치료 과정이다. 그러나 이것도 신경차단술만으로는 통증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와 생활 습관,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같이 반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어깨 주사를 맞는 게 가장 좋은가요? 자,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염증이 심해서 통증이 심할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고려하고 어깨 힘줄이 안 좋거나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재생치료, 프롤로 주사나 콜라겐 주사, PDRN 주사 이런 걸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깨 통증, 급성이든 만성이든 어깨 통증을 오면 신경차단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핵심 3가지를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소방수다. 염증이 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좋은 치료, 좋은 주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십견 초기나 석회성, 오십견 2단계나 석회성 건염일 때, 통증이 아주 심할 때, 그리고 어깨 충돌 중이나 이럴 때 염증이 심해서 밤에 잠 못 이루고 일상생활이 안 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정도 고려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재생주사, 프롤로 주사, PDRN 주사, 콜라겐 주사. 이거는 힘줄, 어깨 주변에 있는 인대를 강화시키거나 어깨 힘줄이 약해져 있을 때 그 인대를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재생치료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어깨 주변에 주사를 할 수 있고 콜라겐이나 PDRN은 어깨에 직접, 어깨 힘줄에 직접 주사라는 주사치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신경차단술은 일시적으로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맞추시는 게 아니고 신경을 없애는 치료가 아닙니다. 리셋, 과민해진 신경을 비정상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정상적인 신호로 되돌리는 근본적인 치료이고 신경차단술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꾸준하게 만성 통증, 급성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뇌어깨 통증 완치 설명서 그 5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6번째 강의는 어깨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수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번째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잘 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동안 또 질문해 주신 것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어주사가 맞으면 어깨 힘줄이 튼튼해진다고 하던데 진짜 재생 효과가 있는지요? 자, 연어주사 이제 아까 PDRN 주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PDRN 주사 조금은 재생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완벽한 재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이런 주사로 우리가 힘줄이 재생이 돼서 부분 파열이 완전히 재생이 돼서 앞으로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재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치료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밸런스, 자세도 잘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어깨 근력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통증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RN 주사는 조금 재생이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한 재생은 되진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만 맞아도 수술이 필요하던 경우가 나아질 수 있나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치료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힘줄에 구멍이 생겼다. 그거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옷에 구멍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옷에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죠? 바늘로 꼬매죠. 꼬매서 구멍을 메꿔줘야 되잖아요. 자, 힘줄에 구멍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수술적 치료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자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다른 치료를 찾아보시면 사실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일씩 점점 크기가 커진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힘줄의 전층 파열, 힘줄이 구멍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주사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물리치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폼롤러 있죠? 폼롤러. 자, 통증이 있을 때는 근력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폼롤러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치료를 통해서 병행하시는 것이 어깨 통증을 빨리 좋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회전근개 힘줄 극상근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사 맞고 충격파 치료해서 좋아져서 운동하면 다시 아파요. 여기 잘 말씀하셨죠? 잘 치료하셨어요. 이제 주사도 맞으셨고 충격파도 하셨는데 운동하면 다시 아파요. 자, 이게 왜 그렇죠? 어깨는 구조적인 문제로 말씀드렸죠. 자, 치료도 중요한데요. 치료가 저는 그래프를 그려드리는데 자,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지세요. 그래서 보통 치료하시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한 반 정도 좋아지면 이제 완치됐구나 하고 병원에 안 오세요. 그러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갑니다. 재발해요. 그래서 치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90% 정도 좋아질 때까지 치료를 하셔야 돼요. 자, 중간에 대충 좋아졌다 멈추면 다시 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자꾸 재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뭘 하죠? 운동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병이 좀 길게 가세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급성기다 그러면 한두 달, 오래 만성 통증이다. 그러니까 통증의 기간이 길수록 회복의 기간도 깁니다라고 꼭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한 2, 3개월 아팠는데 한 달 만에 좋아졌다. 사실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2, 3개월 아팠다. 그럼 2, 3개월 정도 열심히 같이 치료하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칭 위로 가고 점점 좋아지면 이제 서서히 나중에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도 맞고 충격파 치료 했는데 운동하면 다시 아프다면 아직은 치료가 필요하신 거예요. 치료하면서 운동은 서서히, 자, 통증이 좋아지면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칭 위주로 먼저 하시고 다시 치료하다가 운동을 조금 하시는데 아프면 또 다시 치료하면서 스트레칭 위주, 이제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이 다시 생긴다면 아직은 치료가 덜 됐다.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는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없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사만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자꾸 맞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주사 치료로 인해서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경차단술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차단술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사 치료는 내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부작용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죠, 스테로이드.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주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자꾸 주사만 맞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는데 효과가 있는 분들은 심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회복 능력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주사를 했는데도 계속 뭔가 효과가 없고 지속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다른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주사 치료랑 재활 치료랑 같이 하는 게 더 좋나요? 어깨가 더 아파지진 않을까요? 자, 같이 하는 게 좋죠. 근데 재활 치료는, 자, 제가 꼭 설명을 드립니다. 재활 치료는 운동 치료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자, 어깨는 스트레칭 위주로 먼저 가셔야 돼요. 먼저 치료를 하는 가운데는 스트레칭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사, 스트레칭, 폼롤러 하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좋아져요. 그러면 조금씩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근력 운동 하다 보면 또 아파요. 그러면 다시 스트레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통증은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프면 반드시 어떻게 멈추시고 스트레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서서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사 맞고 일주일 정도는 괜찮다가 3일째부터 다시 통증이 올라오는데요. 원래 이렇게 효과가 짧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저도 신경 차단술 하는데요. 자, 좋아졌다, 다시 올라가요. 좋아졌다, 올라가고. 그리고 치료, 병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복 능력도 다르시고. 그래서 주사 치료하면 어떤 분은 조금 더 가기도 하지만 주사만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치료할 때는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좀 필요한 경우 3번 요렇게 이제 치료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치료는 한 번 맞아서 뭐 길게 뭐 1주일, 2주일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 보면서 자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또 반응이 어떠신지, 또 치료는 통증 호전이 있으신지, 자,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보통 2번 아니면 3번 정도 병원 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다고 이게 막 한 달 가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좀 길게 가기도 해요. 스테로이드는. 근데 일반적인 신경 차단술이나 재생주사, 이거는 특히 이제 신경 차단술도 그렇고 재생주사도 한 번만에 안 된다 그랬죠. 재생주사는 특히 일주일에 뭐 주사 간격이 한 1, 2주 간격으로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맞고 나면 너무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주사 치료는 치료 간격이 필요하시다. 그리고 주사는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를 3회차까지도 맞았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다면 주사보다 무조건 수술해야 하는지. 그렇죠. 자, 주사를 맞으셨는데도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술하시면 안 되죠. 주사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생치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충격파 치료,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전근개 부분 파열도 보존적인 치료를 한 6개월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에 호전이 없거나 일상생활에 호전이 없다면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전증 파열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하지 마시고, 자, 주사해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치료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순하게 이제 주사했는데 안 되니까 수술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주사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충분히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폼롤러 스트레칭, 제가 또 강조합니다. 주사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같이 해주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치료가 호전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 3회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치료 기간도 보통 1, 2주가 아니고 한 달, 2달 이렇게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간을 두시고 치료를 하시면서 수술적 치료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그 5번째 시간 어깨 통증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번에 또 6번째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5번째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깨 통증 조금씩 궁금한 것들이 해결되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번에도 제가 자세하게 어깨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